2024년도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시험 준비를 한 정규 강의를 시작합니다. 교재는 해커스에 있는 부동산 공법 교재를 가지고 시작할 거고, 일단은 여러분이 28페이지 지나서 29페이지에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읽고 외우는 건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걸 먼저 설명드리고 그에 맞추어서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인트로 강의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도시계획 앞에 광역자가 붙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중개사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광역도시계획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러면 광역시가 있으면 광역시도 도시니까 계획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고, 이제 지난 연도 공부하고 다시 도전하는 분 있죠? 이 중에는 7.8기로 도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겁니다. 거의 이제 이분은 중개사 시험 공부에 자기 삶을 최적화시켜서 안주해요. 그리고 나는 합격하는 것도 겁나. 그냥 매일 직장 오듯이 학원 오면서 10개월 공부하고 2개월 쉬고 뭐 이런 거에 점점 최적화되고, 수업 들으면 모든 수강생의 멘토가 되죠. 이제 선생님 오늘 이런 얘기 할 거야, 농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까지 다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아래서 깨고 나가야지. 아래서 완주하면 화석이 됩니다. 새가 되지 못해요.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광역 도시계획 이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광역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힘들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요즘 이제 마동석이란 영화 배우가 굉장히 마동석류 영화를 가지고 뜨이는 시리즈물이 있죠. 뭡니까? 아시죠? 마동석 영화. 그러면 그 영화에서 이 사람이 경찰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찰관 나올 때 처음에는 무슨 경찰서, 인천경찰서 있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광역수사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광역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거죠. 안양을 보면 안양에도 관양경찰서, 동안경찰서가 있는데 두 군데를 묶어서 이런 데를 광역이라고 해요.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에는 엄청나게 많은 36개의 경찰서가 있지만 서울청에 보면 광역수사대, 전 범위를 통틀어서 두세 군데를 아울러서 진행할 때 광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역이란 것은 하나 갖고 안 되고 두 개를 묶어요. 묶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겁니다. 광역이란 개념으로 도시계획이 처음 생긴 거는 박정희 때 남서울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남서울이 어딘 줄 아시죠?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황금 부동산 시장을 갖고 있죠. 그럼 이런 데를 업무 중심지로 개발해 보겠다. 그리고 옛날 서울은 영등포가 서울에 초입이 돼요. 영등포의 동쪽에 대해서 영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이런 영동에, 여기는 굿바이 남서울 영동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기를 업무 중심지로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업무 중심 하면은 중심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럼 이들이 잠을 자고 어떻게 해요? 생활을 해야 되는 집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거 중심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주거 중심지를 딱 두게 되는데, 이런 주거 중심지를 두게 되면 업무와 주거로 개발이 되면 너무 과밀 개발되죠. 도시는 완전히 다 과밀 개발해 보면 도시가 어떻게 해요? 기능이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시를 무리하게 개발하게 되면 개발된 도시에는 교통 혼잡, 대기 오염, 물의 부족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여기가 비가 오면 다 포장이 돼서 막 홍수 문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적절하게 일정 범위에서는 환경을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 이겁니다. 야, 여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범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는데, 남서울을 개발하다 보니까 남서울 개발은 서울이라는 특광시군, 서울특별시의 계획에서 개발을 넣기에는 뭔가 구조가 안 맞아.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짜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계획을 같이 이 인근과 같이 짜면 좋겠다. 그게 이제 광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동석 영화 광역수사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광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권역과 같이 짜자 이거죠. 그러면 이 계획을 짜기 위한 바운더리를 그릴 때 이걸 뭐냐? 광역 계획을 세우는 권,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하면 이 내부에 선 계획을 세우는 게 뭐다? 그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이걸 딱 세우면서 어떡합니까? 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공간에 대해서 구조를 짜고 기능을 분배하자. 이게 공간구조와 기능 분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서울에 강남에 업무와 주거가 막 섞여 있다. 효율적이지 못하죠. 아예 그냥 화끈하게 업무를 밀어주고 그리고 강남권역을 뺀 여기 송파나 성남 지역이 있다면 강남은 업무 중심지로 크고 성남은 주거 중심지로 크자. 그렇게 해서 세우고 그럼 여기가 너무너무 개발이 많아지면 너무 과밀 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있는 하남시까지 막 개발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잖아요. 하남은 환경 보전 쪽으로 가자. 그러면 공간 구조와 기능을 분배하고 환경을 보존시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하남시 입장에서 자기들이 여기다 주거나 업무를 개발시키면 10이라는 임팩트를 얻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개발권을 이쪽에 보내주니까 강남이 화끈하게 그 10을 가져다 개발하니까 100이라는 임팩트를 얻어요. 그러면 우리는 10을 포기하고 환경을 더 보존해주고 얘가 100을 얻으면 100 얻은 그 중에서 50을 주면 내가 여기 개발해서 10 얻는 것보다 제 다 개발권 주고 우리는 환경 보존해서 50 얻으면 더 낫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간 구조와 기능이 분배되고 환경이 보존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부에 실질적으로 여기를 통합해서 오고 가는 광역시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제가 인트로 강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반시설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런 기반시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를 위해 쓰자는 얘기예요. 이게 광역시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물을 쓰고 버리면 하수가 나오면 하수종말 처리장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한강이 있잖아요. 질문, 한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나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강은 이렇게 흐르는데 그러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봐요. 도시가 여기서 하중말 처리장을 자기 구역 안에 자기가 각자 둔다면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를 두면 여러분이 서울 강남에 제일 좋은 데 살죠? 느낌 어때요? 똥물 쓴 거를 얘들이 버려서 하중말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양재천으로 내보내면 느낌 굉장히 안 좋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여기에다 하나 써서 지하수 간 거를 다 지하에다가 하수 간 걸 묻어 이쪽으로 직접 빼면 여기 흐르는 물은 하수가 안 흐르죠. 그러면 여기다 다 보내서 하중말집에서 한강에 그냥 내보내면 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 속으로 하수가 지나가고 개천에는 깨끗하잖아요. 그럼 이런 광역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광역계획권이 되어 있음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계획권 지정의 역사예요. 박정희 때 이런 공법적 개념을 도입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고 이 내부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런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공간구조와 기능을 분배해서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강남, 서초 완전한 업무중심지, 그 다음에 송파와 성남, 분당, 판교 주거중심지, 하남, 물론 요즘 하남은 이제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바뀌었지만 그 예전에 하남은 어떻게 해요? 그 왜 하남 카페 골목이 가보면 어떻게 해요? 다 눈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살리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얘기죠. 요 개념 이해되셨죠?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게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뭔가 물어보고 이런 게 중요하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느냐? 되게 중요한 얘기죠.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광시군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정권자 물어보면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둘 이상의 대등관계 하위 기관장이 있다. 그럼 얘들은 지정권자예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국토부 장관 밑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둘이 있다. 그럼 이거 묶어야 되니까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되죠. 도지사가 있다. 그럼 도지사 성남시장과 안양시장이 있다. 그럼 이거 둘 밑에 기관장이잖아요. 지정권자가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볼게요. 서울특별시장이 있다. 특별시 밑에는 시군, 특광시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5개 구가 있죠. 구는 도시계획이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로 나오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둘 이상 시군에 대한 얘기니까.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려고 하면 순간순간 혼돈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이 특광시군이 도시라면 도시라는 개념이 2개 이상을 묶어서 할 때 그 상위 기관장은 지정권자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구는 아니잖아요. 도시가 아니니까. 서울시장 밑에는 구청장 25개가 있지만 여기 시군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뭐 묶을 게 없죠. 묶을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도시계획을 세우면 되잖아요. 광역계획권 끌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대전광시장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를 고르시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국토부 장관, 어떻게 해요? 도지사 이런 사람 맞잖아요. 그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시도지사는 그러면 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도지사는 지정권자가 되지만 특별시, 광역시장은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또 이런 수립 절차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제시계획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볼 때 여기가 강남 주거중심, 업무중심, 여기가 성남, 여기가 하남. 그러면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됐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장기발전 제시계획이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 모양을 이루고 있잖아요. 단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구체적 계획이 아니죠.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그거에 대한 판교 신도시는 지금도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발전에 대한 계획이지 구체적 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다 보면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지금 보면 이걸 여러분 광역계획의 성격은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가 강남이라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강남은 업무 중심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아, 광역계획권에서 지정이 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업무 중심 도시니까 우린 여기다가 업무시설만 짓지 집은 못 져.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집도 짓는다고요. 일반 국민에게 구속하지 않아요. 다만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된 걸 딱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업무도시를 만든다면 전체적인 전체 도시 비율에 업무적 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행정청 내부 구속적 계획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다른 얘기 해볼게요. 내가 하남시장인데 하남시장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한 15년 전쯤에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권을 꿈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남시는 무슨 핫바지냐 맨날 개발장벽에 환경만 보전하고 여기도 도시 한 30% 개발하겠다. 이러면 행정청 내부를 구속하니까 하남시장은 그런 계획 못 세워요. 여기는 환경보전의 타이틀이 있었으니까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남 시민이에요. 하남 시민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순응하고 사는 거지 이 계획 잘못됐다고 소송할 수 없다고요. 다시요. 내 땅에다가 집을 못 져. 짓는데 왜 못 져? 소송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거 내용이니까. 근데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 계획은 일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요거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요. 광역도시계획, 나 여기 땅이 지금 2만 평 있는데 여기가 왜 환경보전지야? 안 돼? 이런 거 소송 못 건다고요. 개인은.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고 비행정청 구속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 2만 평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물류단지 만들 수 있다면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밑으로 가서 여기 광역교권의 지정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법문을 여러분이 도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색깔 좀 바꿔서 올게요.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나오면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하에 특광시군이라는 도시가 묶여져 있다. 이런 특징이 있죠. 여러분 다시 볼게요. 여기에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이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은 광역계권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 그거구나 이해가 되고 중개사 공법도 쉬워요. 근데 이걸 또 저는 이제 대단한 분을 만나요. 이해는 못하지만 다 외워요. 그 경이적인 암기법에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그렇게 피곤하게 살까? 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 자치시, 시군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운 얘기가 등장을 하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뭐라고 했냐면 1번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강남은 업무, 성남은 주거, 하남은 환경보전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게 1번, 2번이 뭐다? 광역계획권 지정의 목적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지정 목적이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도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시군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외우지 말고 이해할 게 하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광역계획권을 인접되거나 인접되지 아니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요? 틀리죠. 만약에 서울이 있고 여기 보면 수원이 있고 둘이 떨어져 있는데 이 두 개만 광역계획을 한다. 인접되지 않았죠. 어떻게 광역계획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인접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렇게 살짝 장난치죠. 이래해서 다음에 구분에 따라 인접되거나 인접되지 아니한 둘 이상 특광 쭉 써버리면 외운 사람의 특성이 전체적 문맥이 90% 같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 계속 읽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읽고 답이 없죠. 그럼 이제 어려우니까 다음 거 풀자. 다음 거 푸는데 답을 찾고 그 다음 거 풀고 답을 찾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 거 풀려니까 아까 그게 자꾸 생각나면 또 읽어요.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두세 개 가다 올라오고 두세 개 가다 올라오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 이게. 근데 이제 그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쭉 가요. 가는데 5번, 6번 가는데 갑자기 7번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요. 똑같이 쫙 읽어요. 답이 없어요. 똑같아.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는 탁 막히는 거예요. 이제 1번으로 또 와서 왔다. 1번, 6번, 6번보다 이제 시간 됐습니다. 하면 내년 시험 어디 할 거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딱 장난친 문구가 탁탁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광역계권 지정한다. 그럼 이렇게 지정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둘 이상에 대한 얘기에 전부 또는 일부인데 광역계권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 관할구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당연히 이건 위로 올라가겠죠. 동일한 도 밑에 있다면 이거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외우지 않아도 이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양과 수원이 있다. 지정하는 건 이건 경기도지사가 하겠죠. 근데 이런 건 조심해야죠. 지금 저쪽 보니까 가평과 춘천이 있다. 그럼 이거는 강원도와 경기도죠. 두 개가 벗어나면 위로 올라가면 누구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겠죠. 자, 이런 개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정단이 둘 이상 특시군에 대한 일부를 광역권에 지정할 수가 있고 지정하는 단위를 보게 되면 구구 읍면까지 내려옵니다. 중요한 거 여기에 동은 없다는 거. 동까지도 일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를 지정하다 하더라도 면까지는 되지만 동까지 내려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정 요청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행정기관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정의 절차,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기원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가 등장을 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심의를 거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 교재를 사셨으면 좋겠고, 사신 분들은 지정 절차에서 심의라고 하는 이 자리에 동그라미를 딱 치고 그 위에 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X를 쳐놨으면 좋겠어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는 필요 없어요. 다만 이 지정의 범주가 맞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도지사가 할 때도 똑같이 심의를 거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 거치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한 얘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는 하지만 여기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어떻게 협의를 구해요? 그건 광역도시 나올 때 협의를 하는 거고 지정 시에는 협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보면 이거 이제 이렇게 협의 쓰고 X로 딱 쳐놔라 이렇게 하면 이제 협의는 없구나 이걸 인지하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복습할 때 협의 쓰고 X자 쳐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지우개로 지우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럼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시험 볼 때 여기는 협의 절차가 없다. 자신 없으면 가로 열고 협의 절차가 없음 써놓으세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안 해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심의 앞에는 모든 공법이 협의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러면 많이 보니까 또 맞았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에서 문제 푸는 요령들이죠. 자, 다음은 이렇게 해서 지정됐다면 그 내용의 지정에 통보를 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장들에게 이게 통보해서 여기 이렇게 됐다는 걸 알려주고 핵심 꼭은 이미 제가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나오는데 요거는 잠깐 한 챕터 쉬어가겠습니다.